어이가 없고 그 이제 컨설팅을 안 받고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도 안 하고 그 컨설팅 업체에 부탁을 해서 그냥 노력 안 하고도 좋은 대학을 가는 아이들한테 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억울할 것 같아요. 네, 무엇이 이 어린 학생을 우울하게 만들까요? 돈과 백이 있으면 뚝딱 만들어지는 스펙 이야기를 MBC TV의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가 방송했습니다. 이 내용을 되짚어보는 다시 스트레이트 MBC 서유정 기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얘기한 이 학생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요. 네네. 저희가 취재를 위해서 일반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이 친구가 이제 생활기록부를 확인을 하고 네네. 이거를 가지고 실제 컨설팅을 받아봤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컨설팅에 참여한 뒤에 네. 이렇게 돈만 내면 모든 게 만들어지는 거를 실제 경험하고 나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아예 그런 걸 생각도 못 하고 있었던 그런 맞습니다.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다 수시 전형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잖아요. 소위 말하는 스펙 쌓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수시가 뭔지 정시가 뭔지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 대입 전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돼 있는데 그렇죠. 크게 나눠보면 대학을 가는 방법이 정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시로 나뉘는데 네. 정시는 쉽게 말해서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네. 물론 정시로 갈 때도 학생부가 반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학생부가 반영이 된다고 할 때는 이제 학생부도 교과 성적이 반영되는 난이 있고 이제 종합 전형이라고 해서 뭐 자율 활동, 봉사 활동 이런 기타 여러 가지 항목들이 반영이 되는 걸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데요. 네. 정시에 만약에 학생부가 반영이 된다면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정성 평가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정량 평가에 의한 측정된 그런 이제 수치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네. 훨씬 더 스펙 쌓기하고는 이제 좀 동떨어진 분야가 되는 거죠. 어찌됐든 나름 객관적인 그게 그렇죠. 가능하다는 네. 거군요. 네. 근데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시 나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다음에 뭐 특기자 전형, 농어촌 전형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시와 수시의 비율 자체가 2대 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수시로 가는 경우가 거의 80% 가까이 되고요. 많죠, 대부분. 네, 네네. 그리고 이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가는 학교들이 대부분 상위권 대학이에요. 쉽게 아. 말하는 서울대, 뭐 연대, 고대 네네. 이런 데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학에 가는 학생들은 당연히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어떤 그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이 항목을 채우려면 예를 들어 어떤 걸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면 거기에 자율활동, 봉사활동, 그다음에 뭐 동아리, 그다음에 네. 수상 실적, 아. 그다음에 이제 독서, 뭐 이제 굉장히 독서요? 다양한 네네. 항목을 쓰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내신도 따야 되고 또 모의고사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 친구들이 뭐 봉사도 해야 되고 수상 실적도 기재를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컨설팅 회사에 이제 돈을 주면 그쪽에서 앱도 개발해주고 아. 발명품도 개발을 해줘서 특허도 내줄 수 있게 해주고 또 쉽게는 뭐 이렇게 국어 수행 평가에 내야 되는 독서 감상문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책을 한 자 읽지 않아도 네. 독서 감상문을 뭐 2,000자 네. 분량으로 다 써서 만들어주고. 그게 뚝딱 떨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면 결국에는 감상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아, 이게 진짜 듣기만 해도 허탈한데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돈으로 그 스펙 자체를 쌓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학부모든 컨설팅 그 업체에 찾아갈 수밖에 없고. 네,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외주 개발이라고 해서 이제 외부에 있는 그런 개발해주는 업체에다가 앱 개발을 요청을 하죠. 그러면 그 개발 업체에서 그에 맞는 앱을 개발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송부를 하면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제출하거나 아니면 생기부에 올리는 거죠. 선생님 배정하고 앱 개발해서 생기부 올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거의 그냥 스카이캐슬 생각나는데요. 네. 저같이 잘 그 모르는 사람도 네. 바로 떠오르는 장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네, 드라마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었죠. 이런 내용이. 네. 그 수시와 학종의 원래 취지는 사실 이제 학생들의 이 공부 책상에서만 이제 앉아 있지 말고 다양한 활동을 해서 당신의 재능을 보여봐 이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다른 네. 학생들과 좀 차이점, 뭐 특출난 탤런트 이런 거를 개발하는 건데 결국은 돈이면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네. 사실상 입시 부정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취재하면서 어떠셨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드라마를 통해서도 좀 이제 많이 접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과연 돈을 주면 이게 다 만들어질까라는 네. 좀 의구심도 들었었거든요. 취재하시기 전에는. 네. 네네. 근데 실제 돈을 내고 제가 이제 체험을 해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비용 자체가 1시간에 1시간 30분 정도 이제 설정이 돼 있고 거기에 30만 원이라는 비용을 내게 돼 있어요. 1시간 반에 30만 원. 근데 이제 그걸 수업이라고 평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수업을 통해서 어떤 뭐 앱을 만들어주는 기획서를 만들거나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30만 원만 끊을 수는 없고 이제 최소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네네. 12회에 360만 원인데 아휴. 60만 원을 할인을 받아서 300만 원을 이제 지급을 하고 네. 컨설팅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하고 수업이 이루어진 시간은 27분이었습니다. 27분 동안 어떤 책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뭐 시간을 때운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어요. 뭐 음. 책도 안 읽어도 된다. 네. 강사인 그 전화하신 분도 나도 네. 책 안 읽었다. 그냥 서평만 읽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성의 없는 대화를 하시면서 30만 원을 날려버린 듯한 느낌?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결과를 보면 결국에 독서 감상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정말 돈이면 모든 게 이렇게 다 만들어지는 세상인가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죠. 말로만 듣던 네. 걸 눈으로 확인하셨으니까 더 네.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찌됐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스펙 산다고 이런 데 찾지만 그거 아닌 무형의 또 자산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 소위 말하는 뭐 있는 집안에 태어나면 인맥들이 좋으니까 네. 서로 도와주는 그런 사례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요즘 MBC에서도 보도를 한 사례가 있었죠? 네네. 네, 일단은 교육부가 15개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고요. 그리고 네. 미성년자가 논문에 이름을 올린 경우가 거의 794건, 그러니까 794건으로 네네네. 나왔었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보도했던 바에 의하면 서울대 수의학과의 이병천 교수도 자신의 논문에 아들을 공동 저자로 올렸다가 연구 윤리 위반 결론이 나서 네네. 아들의 강원대 수의학과 이제 입학이 취소가 된 사례가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또 밝혀진 부분이 저희가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쓴 논문들을 많이 봤는데요. 네. 대부분 다 엄마가 교수거나 아빠가 교수거나 아니면은 엄마의 친구거나 네. 이런 연줄, 지연 이런 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전수조사를 했다고 해도 그게 사실 전체가 아니라 일부일 텐데 그런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지금 방송되고 있는 MBC 뉴스데스크에서 오늘 뭐 언론사 사주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단독 보도도 곧 방송된다고 합니다. 한번 지켜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그 고등학생이 쓴 논문이 해외 저널에 실리는 그런 경우 최근에 이제 일부 보도를 그 바탕으로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네. 외국 대학에 진학하기가 좀 쉽습니까? 이런 경우 외국은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뭐 외국어 고등학교나 네. 그다음에 뭐 과학 고등학교, 그다음에 국제 고등학교 이런 여러 가지의 학교들이 있잖아요. 네. 뭐 저 때만 해도 고등학교는 그냥 인문계, 실업계, 그다음에 그쵸. 좀 특수한 경우 과학고, 외고 정도였는데 네네. 지금 정말 세분화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에는 국제과라는 게 있어요. 물론 네네. 외고에도 있지만 네. 그 이제 국제과 같은 경우에는 외국 대학을 진학하려는 아이들로 이루어진 과거든요. 네네. 근데 이 특징이 뭐 이과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요. 문과 쪽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친구들이 대부분 랩실을 이용해서 어떤 이제 이과하고 관련된 연구를 한다거나 네. 이렇게 해서 논문을 쓰고 네. 그다음에 국제대회에 나가고 이거를 이제 하나의 입학 원서에 기재하는 공통 기재란에 네. 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기재하는 란 같은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나 논문을 이제 쓰면서 외국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취재했던 고등학교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그다음에 뭐 칼텍이라고 하죠. 캘리포니아 네네. 공과대학 이런 데로 진학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나와도 해외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많았었나? 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외국 대학을 진학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외국 대학에서 이 논문 실제 얼마나 참여했는지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 와서 네. 실험실에 갈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군요. 네. 그나저나 그 여러 가지 이제 박탈감, 뭐 공정이란 무엇인가 이 사회 화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공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수능 그 위주의 정시를 확대하겠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까 네. 취재하시면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이 정시 확대가 또 과연 해결책이 되는 것인가?
또 이게 참 논란이 논란이 있어요. 많죠. 네. 근데 이제 정시라는 것 자체가 지금도 정시로 대학을 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취재를 하면서 확인을 한 게 실질적으로 정시를 가는 친구들은 대부분이 다 재수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지역적인 편차를 봐도 정시로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파락군. 그래서 강남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 친구들보다 훨씬 더 대학을 잘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시가 확대되는 걸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이유가 네네. 바로 정시가 확대되면 아이들이 수능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또다시. 수능에 매달리려면 교과 공부나 아니면 이제 뭐 국영수 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이제 학군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강남 집값을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아, 어디서부터 해결 맞아요. 방안을 찾아야 될지 네, 한숨만 네, 나오는데요. 네. 최현주님, 부모 찬스 없는 내 아이들에게 미안해지는 허탈해지는 마음은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허탈합니다. 2485번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게 안타깝네요. 우리 아들도 박탈감 느낀대요. 어렸을 때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렇죠. 네. 7570번님, 정시는 지방에서는 그름의 떡입니다.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참 교육 문제는 이 한두 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취재 계속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서유정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